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초선으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재 당선인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5선 의원을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본선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구 강득구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예, 우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21대 국회의원 입성을 축하드리면서요.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선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네. 마음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 저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신 상인분들, 그리고 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 또 저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부모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네. 예. 그런 말씀 들으면서 선거 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마음이 무거웠고요. 끝난 다음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마음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명의식 갖고 소명의식 갖고 네. 최선을 다해서 이 현안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지역구가 안양 만안구인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포함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층이 우리 소상공인들인데 예.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실제로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당선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은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당선 후에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그간 해주셨을지 궁금하고 본선에서 53.6%의 지지, 2위와 격차를 찾아봤더니 10%포인트 이상이 났더라고요. 출구조사보다도 한참 높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순간에는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출구조사라는 게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에서 몇 프로 차이가 났다, 안 났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대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고 슬로건을 거는 순간 어떻게 보면 선거 구도가 이미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게 훨씬 더 컸습니다. 예, 그런 부분 생각하면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큰 흐름 속에서 강득구가 된 거지 강득구가 이제 뛰어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 어머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고백하건대 일요일 날 제 어머니 만났는데 4년 전에 제가 출마를 준비할 때 저를 참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연로하시죠.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고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출마했는지도 또 당선됐는지도 모르십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이제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6선에 도전하셨던 이종걸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패하고 그 순간에 이제 안양 만하늘에 초선 의원으로 도전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필훈 전 안양시장 통합당 후보. 현 정부 심판론으로 들고 나올 때 이미 좀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말씀을 이제 앞서 해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본인만의 전략으로도 분명히 누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는 구도의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 안양 시민 포함해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나름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리고 중앙에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5선에서 6선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안양 지역에서 우리 이종걸 의원님도 그렇고 이석현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변화에 대한 요구 이 요구 때문에 제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 이필훈 후보도 사실은 시장을 2번 했고 2년 전에 지방선거에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이분도 역시 저는 변화의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인지도를 믿고 내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출마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변화에 대한 요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강북구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한 번도 지역을 떠난 적이 없었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 했고, 그리고 예. 원칙과 명분을 지켰다라는 거. 이런 게 나름대로 좀 강북구가 갖고 있는 몇 프로 안 되는 우리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하신 요인이지만 가장 큰 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북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큰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4.15 총선에서 안양 지역은 이제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원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안양 지역이 뭐 이제 지역구마다 현안에 따라서 뭐 세밀한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원팀으로 좀 시너지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안양이 선거구가 3개 있죠.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현안들이 좀 다른 게 있지만 가장 큰 요구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그래도 힘 실어줘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다 새로운 인물들이었잖아요.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적 요구뿐만 아니고 이재정 후보나 민명도 후보나 나름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나가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또 각자 후보들의 성정이 그런 큰 틀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이구나.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정 후보, 민병도 후보의 덕을 강북구가 톡톡히 본 겁니다. 예. 이재정 당선인도 저희가 이제 후보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모시고 비슷한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안양 만안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약들을 발표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비교적 취약한 지역이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이 뼈아플 텐데, 그래서 다음 의원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클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싶으시죠? 저는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안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30% 정도가 되죠. 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 고민과 대안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면 안양시가 자족성과 정주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주성이라는 부분에서 일기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심에 있던 만안구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동안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로 이전을 했죠. 근데 저는 일기 신도시 정책을 만든 분들이 원도심에, 구도심에 있던 공공기관까지 다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이 구도심, 원도심이 더 쇠퇴하게 됐잖아요.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안구, 만안구의 균형 발전, 그리고 또 역할을 나눠서 도안구는 경제 중심, 만안구는 행정 기능을 좀 강화해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족성을 갖기 위해서 서안양 스마트밸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세수를 확보해서 큰 틀에서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안양 스마트밸리 조성과 더불어서 안양시청의 만안 이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문제가 좀 됐었죠. 안양형 배달의 민족 앱 구축, 뭐 이런 공약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 도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중앙정부의 도움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밸리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랑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달앱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군산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원팀에서 공약을 내세웠지만 경기도랑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성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 만안구 현안과 대한민국 현안이 서로 연결되면서 안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랑 같이 연동해서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연계해서 방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북구를 뽑아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가 돼가고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문을 여는데 그러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별로 장과 또 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상임위 중에 평소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은 내가 여기 좀 들어가서 활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위를 가고 싶고요. 예. 또 안양 지역의 현안을 생각하면 산자위나 국토위, 그리고 또 국가적 과제를 생각한다면 정무위를 가고 싶고요. 예, 이런 개인적 입장과 지역적 입장과 국가적 입장에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이 개인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누가 뭐라도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용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상임위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그 상임위 구성과 관련돼서 본인에게 어떤 이제 의사 발언권 원하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미리 좀 물어보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그 우선 순위를 준다 그러면 어디 상임위를 할 거냐 이건 질문지에 있습니다. 예.